15년간 우리가 먹여 살렸는데 이제 은혜를 갚을 때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혜라고요? 제가 15년간 흘린 땀은, 바친 시간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인가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에게 저는 결코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인생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15년 차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 윤지영입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데 그건 아마 몸이 이미 이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탓이겠죠.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드실 아침 식사를 챙겨야 하거든요.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며 나물이며 반찬들을 정갈하게 상에 차려놓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언제나 7시 정각에 일어나시니까 그 전에 모든 걸 준비해 놔야 해요. 한 번이라도 늦거나 밥이 설익으면 그날은 하루 종일 눈치를 봐야 합니다. 에휴, 밥이 또 질었네.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못하나.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신경을 쓰긴 뭘 써. 맨날 그 소리만 하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차려드린 아침상을 다 드십니다. 당신이 좋아하시는 무나물도 정성껏 담근 깍두기도요. 그래도 칭찬 한마디는 없습니다. 대신 뭐가 모자란지, 뭐가 짜거나 싱거운지에 대한 지적만 있을 뿐이죠. 전 그런 말들을 들으며 설거지를 합니다. 흐르는 물소리가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침 8시가 되면 밭으로 나갑니다. 우리 시댁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집안이에요. 넓은 밭은 아니지만 고추며 배추며 상추 같은 채소들을 심어 키우죠. 시아버지는 몇 해 전 돌아가셨고 남편 민수는 밭일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밭일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지영이, 내가 좀 해. 내가 나이도 있고 허리도 아픈데.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은 웬만한 농사일은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모종 심는 것부터 잡초 뽑는 것, 거름 주는 것, 수확하는 것까지요. 햇볕이 따갑게 내리쪼이는 밭에서 저는 허리를 숙이고 일합니다. 손에 낀 낡은 장갑은 곳곳이 해져서 손가락이 빠져나올 지경이에요. 새 장갑을 사야지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이 장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장갑과 함께한 시간이 제 15년의 시간과 똑같으니까요. 밭일을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손바닥엔 물집이 잡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밭에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들리지 않고 남편의 무관심한 눈빛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흙을 만지고 새싹이 자라는 걸 보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차려야 하죠. 남편은 일찍 먹어야 한다며 재촉하고 시어머니는 반찬 투정을 하시고 전 그 사이에서 허둥지둥 움직입니다. 여보, 밥 좀 빨리 줘. 나 오후에 나가야 한다니까. 에휴, 또 고등어 반찬이야? 어제도 먹었는데. 네, 어머님. 제가 다른 반찬 더 준비할게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빈 그릇을 채워주느라 정작 제 밥은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들이 다 먹고 자리를 뜨고 나면 그제야 저는 식은 밥을 먹습니다. 혼자서요.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오후 1시쯤 됩니다. 잠깐의 휴식도 없이 전 다시 밭으로 나가야 해요. 오후엔 물을 주고 비닐하우스 안을 점검하고 수확할 것들을 따야 하거든요. 그렇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기울고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됩니다. 저녁 식사 준비는 아침보다 더 신경 써야 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시어머니가 드실 만한 국, 그리고 손님이라도 오시면 내놓을 수 있는 음식들까지 준비해야 하니까요. 지영이는 참 손이 느려. 우리 시어머니는 이 나이에도 밥을 후딱 차리셨는데 시어머니의 말씀에 전 더 빨리 움직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피곤에 지쳐 떨리고 있었죠. 저녁을 먹는 동안 가족들은 TV를 보며 웃고 떠듭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다가 누군가 반찬을 달라고 하면 얼른 일어나 갖다 드리죠. 나도 저렇게 편하게 밥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저녁 설거지가 끝나면 밤 9시가 넘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허리는 뻐근하고 손은 갈라져서 따끔거려요. 그래도 전 씻지도 못하고 쓰러지듯 잠이 듭니다. 내일도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새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 초반엔 사랑이 있었어요. 민수 오빠는 다정했고 저를 아껴줬죠. 시댁도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시댁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며느리로 여겨지면서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제 피로는 무시당했으며 제 감정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죠.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러니까 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지.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선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어느 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시골 마을이 보였고 저 멀리 산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어요. 저도 저 산처럼 언젠가는 높이 솟아오를 수 있을까요? 저도 저 달처럼 언젠가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손에 낀 낡은 장갑을 내려다보며 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넓은 밭 한가운데 서 있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제 손엔 새 장갑이 끼워져 있는 꿈이었죠. 그 꿈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어느덧 추석이었습니다. 명절은 언제나 전쟁 같았어요. 차례상을 준비하려면 최소 사흘 전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전, 나물, 탕, 적, 그리고 가지각색의 과일과 떡까지. 혼자서 준비하기엔 너무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미란이는 언제 와요? 전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시누이라도 와서 도와주면 조금은 덜 힘들 텐데 하는 기대를 품고서요. 미란이? 그 애는 바빠서 당일날 올 거야.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되지 뭘. 네, 알겠습니다. 결국 전 혼자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부침개를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우고 탕을 끓였어요.
손가락에 기름이 튀어 물집이 잡혔고 연기 때문에 눈물이 계속 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되겠지. 명절이니까 다들 좋게 보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시누이 미란이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 차림에 구두를 신고 손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사줬다던 그 가방이었어요. 어머, 언니 고생 많았어요. 음식 진짜 많네요. 응, 미란아. 왔구나. 어서 씻고 나와. 곧 제사 시작할 거야. 미라는 그렇게 인사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음식 준비를 도와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어 보였죠. 뭐 그래.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부엌일 시키긴 그렇겠지. 전 혼자 위로하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께서 여기저기 지적을 하셨어요. 아이고, 전이 좀 타지 않았니? 그리고 이 나물은 왜 이렇게 물기가 많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만들까요? 에휴, 이제 와서 다시 만들긴 뭘 만들어. 그냥 이대로 올려. 조상님들이 이해하시겠지. 조상님은 이해하시겠지만 시어머니는 이해 못하신다는 투였습니다. 전 고개를 숙이고 상을 차렸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전 주방에서 나머지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차례가 끝나면 친척들이 다 모여 식사를 할 텐데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차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댁 친척들, 시누이 미란, 그리고 저희 가족. 딸 서윤이도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고요. 저는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리고 그릇을 나눠드렸습니다. 다들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 그래도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지영이 솜씨가 좋네. 음식 맛있어. 먼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시누이 미란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언니 서윤이는 요즘 학원 안 보내요? 응. 학원? 서윤이는 학교 수업 잘 따라가고 있어서. 에이, 요즘 애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언니네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미란의 말투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서윤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어리긴요.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 친구 애들은 벌써 영어, 수학 학원 다 다니던데요. 그러더니 미라는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농사일밖에 못하니까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겠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공부 안 시키면 어떡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고 전 얼굴이 새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농사일밖에 못한다고? 그럼 누가 이 음식을 다 만들었는데?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딸 서윤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거들었습니다. 미란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요즘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영이 내가 좀 신경 써야지. 어머님, 우리가 먹여 살리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애 교육비 정도는 당연히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먹여 살린다. 그 말이 제 귓속을 때렸습니다. 전 15년간 이 집안을 위해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밭일하고 집안일하고 명절이면 혼자 차례상 준비하고. 그런데 그게 다 먹여 살려주는 대가라는 건가요? 제 노동은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건가요? 어머님,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남편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당신도 서윤이 교육에 좀 더 신경 써야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시댁 식구들 말에 동조하다니요. 여보, 나도 바빠서 애한테 신경 못 쓰는데 당신이라도 좀 챙겨줘야지. 밭일만 하지 말고. 밭일만 하지 말라고요? 그럼 누가 이 집 농사를 짓습니까? 누가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누가 집안일을 합니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딸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학원 안 가도 돼.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겨우 참으며 서윤이 손을 꼭 잡았어요. 내 딸이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든 게 다 내 탓이구나.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전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설거지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묻혀서 다행이었죠. 아무도 제 눈물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뭐란 말인가. 15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요. 하지만 이 가족은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기나 한 걸까요? 전 그저 무료 가정부이자 밭일 노동자이자 아무 말도 못하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끝내고 부엌을 정리할 때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와 미란이 그리고 친척들이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남편 민수도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전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없으면 더 행복하려나.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야 저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딸 서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전 조용히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달빛이 스며들었고 저 멀리 어둠 속에 시골 마을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이 고요한 밤에 제 마음은 조금도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을 순 없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5년을 참았으니 이제 그만 참아도 되지 않을까요? 제 삶을 되찾아도 되지 않을까요? 손을 내려다보니 손가락 사이사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15년간 일했지만 그 누구도 이 손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요. 이 손으로 밭을 일구고 채소를 키우고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꾸렸다면 이 손으로 제 삶도 다시 일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나도 나만의 삶을 살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달빛 아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파였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작은 고통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컴퓨터를 켜본 것 같았어요. 결혼 전엔 대학에서 농업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엔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그 지식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유기농 온라인 판매, 농산물 쇼핑몰 창업을 쳐봤어요. 화면 가득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유기농 채소를 선호한다는 기사, 온라인 직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통계, 성공한 농가의 사례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저는 15년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유기농 재배 방법도 독학으로 익혔고 화학 비료 없이 건강하게 작물을 키우는 법도 알고 있었죠. 시댁 밭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이 이제는 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업 계획서를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채소를 키울지, 어떻게 판매할지,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잠도 안 오더라고요. 머릿속이 온통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온라인으로 유기농 채소 판매 좀 해볼까 해.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더군요. 뭐? 온라인 판매? 당신이? 응. 내가 15년간 농사 지었잖아. 그 경험을 살려서. 아이고, 웃기고 있네. 당신이 뭘 안다고 사업을 해?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면서. 배우면 되지. 나 예전에 대학에서. 그게 몇 년 전인데. 당신 나이가 몇인데 지금 와서 사업?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보, 나 진심이야. 요즘 유기농 시장이 커지고 있고 우리 같은 소농가도 충분히 기회가 됐어. 당신 그런 거 하면 집안일은 누가 해? 엄마 수발은 누가 들고? 쓸데없는 생각 집어치워.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아니, 대화라고 할 수도 없었죠. 일방적인 거절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온라인으로 농산물 판매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반찬을 집어드시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농산물 판매? 인터넷으로?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기농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제가 직접 키운 채소를. 아이고, 그게 뭔 돈이 되겠어. 인터넷 장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시누이 미란도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인터넷 쇼핑몰은 광고비도 엄청 들고 경쟁도 치열한데. 언니가 뭘 안다고? 나도 공부하면서 할 수 있어. 내가. 에이, 됐어요. 언니는 그냥 농사나 계속 지어요. 괜히 돈만 날리고 망신만 당할 텐데. 시어머니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래. 미란이 말이 맞다. 내가 뭘 안다고 사업을 해. 괜히 돈만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더 열심히 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계획을, 제 꿈을 이렇게 쉽게 무시해버리는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지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전 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명절날 있었던 일, 사업을 하고 싶다는 제 계획,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까지. 언니는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넌 할 수 있어. 뭐?
넌 15년간 농사 지었잖아. 유기농도 제대로 공부했고, 내가 봤을 때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니, 땅이 문제야. 시댁 밭은 못 쓸 것 같고. 엄마 밭 있잖아. 거기 쓰면 되지. 엄마 밭? 응. 엄마가 물려주신 작은 밭 있잖아. 거기 지금 놀고 있는데 내가 쓰면 되지.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며칠 후 친정 어머니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은 밭이었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어요. 저는 제 통장을 뒤져봤습니다.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거든요. 명절 때 받은 용돈, 가끔 시댁에서 주는 쌈짓돈을 조금씩 모은 거였어요. 이걸로 시작해보자.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마다 친정 밭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르게 몰래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서둘러 밭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먼 거리였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밭에 도착하면 해가 막 뜨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밭을 비추면 이슬이 반짝이고 새들이 지저귀고 세상이 온통 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낡은 장갑을 끼고 땅을 일궜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퇴비를 섞었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유기농으로 키우려면 화학 비료를 쓰면 안 됐어요. 대신 천연 퇴비를 만들고 해충은 손으로 직접 잡고 잡초도 일일이 뽑아야 했죠. 힘든 일이었지만 전 즐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밭에 나가면 어제 심은 모종이 조금씩 자라 있었어요. 작은 잎사귀 하나, 새싹 하나가 돋아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 상추가 제법 자랐습니다. 싱싱하고 탐스러운 유기농 상추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몇 포기를 따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키운 상추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별 관심 없이 한 입 드셨다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어머, 이거 맛있네. 어디서 샀어? 제가 키운 거예요. 뭐? 내가? 우리 밭에서? 아니요. 친정 밭에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지만 곧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 뭐 맛은 있네. 칭찬인지 뭔지 모를 말씀이었지만 전 그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친정 밭에서 유기농 채소 키우고 있어. 한번 봐줄래? 뭐? 몰래 그런 걸 하고 있었어? 응. 나 정말 잘하고 싶어. 온라인으로 팔아볼 생각이야.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집안일 망치지 말고. 그리고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응. 안 그럴게. 내 돈으로 할게. 그렇게 저는 묵인을 받아냈습니다. 허락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막지는 않겠다는 거였죠. 저는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시댁 일을 다 마치고 난 후 오후에도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전 행복했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만큼은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으니까요.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가꾸면 그만큼 식물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어느 날 밭에서 일하다가 손에 낀 장갑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낡고 해진 그 장갑이었어요. 이 장갑과 함께 15년을 살았구나. 이젠 새 장갑을 살 때가 됐을까? 하지만 전 그 장갑을 벗지 않았습니다. 이 장갑이 제게 힘을 준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장갑은 제가 견뎌온 세월의 증거였고 앞으로 이뤄낼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상추와 깻잎, 케일이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판매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온라인 판매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쇼핑몰 플랫폼, SNS 마케팅, 포장 방법까지. 모든 게 낯설었지만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돌아와서 시댁 일하고 다시 밤에 공부하고. 잠은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지만 눈은 빛났습니다. 나 지금 살아있는 거구나. 어느 날 저녁 딸 서윤이가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는 거예요? 응? 아, 엄마가 채소 키우고 있어. 알아요.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서윤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엄마 행복해 보여. 네. 예전엔 엄마가 항상 슬퍼 보였는데 요즘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저는 서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감동이었거든요. 서윤아, 엄마 열심히 할게.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지영인의 유기농 밭. 소박한 이름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이었어요. 첫 상품 사진을 찍고 설명을 쓰고 가격을 정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설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혼자서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었으니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가득했습니다. 시골 밤하늘은 이렇게나 많은 별을 품고 있었어요. 나도 언젠가 저 별처럼 빛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전 곧 찾게 될 것 같았습니다. 쇼핑몰을 오픈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주문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고 정성껏 사진을 찍어 올리고 SNS에 홍보 글도 올렸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밤마다 쇼핑몰 관리 페이지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방문자 수는 한 자릿수,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도 없었죠. 시댁 식구들 말이 맞았나 봐.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건가? 그렇게 자책하고 있을 때 친정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쇼핑몰 봤어.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더라. 언니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절대 아니야. 상품은 진짜 좋아. 근데 마케팅이 부족해. 마케팅? 응. 요즘은 그냥 올린다고 팔리는 게 아니야.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브랜딩이 필요해. 언니는 대기업 마케팅 팀에서 10년을 일한 경력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아이를 낳고 퇴사했지만 여전히 마케팅에 대한 감각은 살아있었죠. 내가 도와줄게. 주말에 내려갈게. 정말? 응. 우리 동생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니가 도와야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함께 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주말 언니가 내려왔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언니는 노트북을 꺼내더니 제 쇼핑몰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사진이 너무 평범해. 요즘 사람들은 감성적인 사진을 좋아해. 감성적인 사진? 응. 그냥 채소만 찍지 말고 배경도 예쁘게 하고 자연광을 활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토리가 있어야 해.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15년간 농사를 지어온 것, 유기농으로 정성껏 키우는 것,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까지. 이게 바로 스토리야. 대기업 농산물이 아니라 한 여성이 직접 땀 흘려 키운 채소.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다음 날부터 저희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밭에 나가 채소를 수확하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언니는 각도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수십 장을 찍더니 그중 가장 예쁜 사진들을 골라냈습니다. 봐봐, 이렇게 찍으니까 완전 다르지? 정말 달랐습니다. 같은 상추인데 훨씬 더 싱싱하고 탐스러워 보였어요. 이제 포장도 바꿔야 해. 그냥 비닐봉지가 아니라 좀 더 감성적으로. 언니는 크라프트지 봉투와 스티커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손편지를 넣고 지영인의 유기농밭, 정성으로 키웠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었죠. 요즘 사람들은 이런 정성에 마음이 움직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SNS였습니다. 언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만들고 제 이야기를 담은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온 40대 여성의 유기농 도전기. 사진과 함께 올라간 글은 진솔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밭에 나가는 이야기, 화학 비료 없이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그리고 제 작은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사람들은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진짜 이야기를 원하는 거지.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좋아요도 몇 개 안 달렸고 댓글도 없었죠. 하지만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꾸준히 게시물을 올렸고 해시태그를 달고 다른 농업 계정들과 소통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폰에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언니, 이거 봐. 인스타그램에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려 있었고 댓글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정성이 느껴져요. 이런 농산물 찾고 있었어요.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해 보니 한 인플루언서가 저희 게시물을 리포스트한 거였어요. 팔로워 10만 명이 넘는 건강식 전문 인플루언서였는데 제 스토리에 감동받아서 소개해 주신 거였습니다. 지영아, 주문 들어온다. 쇼핑몰 관리 페이지를 열자 주문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건, 두 건, 세 건. 순식간에 10건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언니?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어. 좋은 거잖아. 얼른 준비하자. 저희는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밭에서 채소를 수확하고 깨끗이 씻고 정성껏 포장했어요. 손편지도 한 장 한 장 직접 썼습니다. 정성껏 키운 채소입니다. 건강하게 드세요. 포장을 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긴장이 뒤섞인 떨림이었죠.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내 꿈이. 그날 저녁 저희는 첫 택배를 보냈습니다. 20박스가 넘는 양이었어요. 지영아, 수고했어. 오늘 정말 대단했어. 언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언니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요. 며칠 후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신선해요. 이렇게 맛있는 상추는 처음이에요. 포장도 정성스럽고 감동이에요. 재주문할게요.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주문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하루 몇 건이던 게 일주일 후엔 하루 수십 건으로 늘었고 한 달 후엔 100건이 넘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수확하고 포장하고 배송 준비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에는 비밀이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을 챙겨드리고 집안일도 하고 오후에만 몰래 밭에 나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그냥 친정밭 돌보러 간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요즘 넌 맨날 어디 가니? 친정밭 좀 돌보고 있어요. 그래? 거기서 뭐 하는데? 그냥 채소 좀 키우고 있어요. 시집 밭도 아니고 친정밭에 매달려서 뭐 하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만 더 크면 그때 얘기하자. 그렇게 저는 조용히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갔습니다. 2달이 지나자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어느 날 밤 언니가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대단해. 이 정도면 완전히 자리 잡은 거야. 다 언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15년간 쌓아온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언니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니,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누가 뭐래도 내가 이 일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행복한 거.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시골 마을이 보였고 저 멀리 제 밭이 있는 방향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손에 낀 낡은 장갑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해지고 낡았지만 이제는 이 장갑이 자랑스러웠어요. 이 장갑과 함께 15년을 견뎌냈고 이 장갑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제 곧 시댁도 알게 되겠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날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 더 이상 무시당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전 제 힘으로 일어선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참이었죠.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처럼요. 저도 언젠가 저 별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이미 빛나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거실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계셨죠.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나오는 사람. 왜요, 어머니? 저거 지영이 아니야? 아니, 저게 지영이네. 부엌에서 접시를 놓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놀라서 그만 손을 놓쳐버린 거였어요. 황급히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TV 화면엔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귀농 성공 사례 온라인으로 부활한 유기농 농가라는 제목 아래
제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도 나왔어요. 15년간 농사를 지으며 쌓은 경험을 살려 유기농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정성과 진심이 통했는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더라고요. 화면 속 제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놀람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죠.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 언제부터 이런 걸 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몇 달 전부터요. 친정 밭에서 유기농 채소를 키워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다들 안 된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셔서.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겠죠. 제가 사업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잠시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니? 목소리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묘하게 부드러워진 목소리였어요. 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세요. 어머, 그래. 우리 며느리 대단한데. 방금까지도 화내시더니 갑자기 태도가.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제 쇼핑몰 이야기를 물으셨어요. 지영아, 어제 주문 많이 들어왔니? 네, 어머님. 50건 정도 들어왔어요. 어머나, 그렇게 많이? 우리 며느리 정말 똑똑하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농사일밖에 못한다던 분이 이제는 저를 똑똑하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당신 대단한데? 혼자 이런 걸 다 했어?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 그래도 당신이 주축이잖아. 나도 몰랐네, 당신이 이렇게 유능한 줄. 유능하다는 말을 남편한테 들은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들 이러시는 걸까? 며칠 후 시누이 미란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오지도 않던 미란이 웬일로 집에 온 거였죠. 언니, 요즘 대박이라며? 나도 뉴스 봤어요. 응. 다행히 잘 되고 있어. 완전 대단하다. 나도 언니 쇼핑몰 봤는데 후기 엄청 많던데. 미라는 옆에 착 붙어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피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제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더라고요. 언니, 그런데 혼자 다 하기 힘들지 않아요? 언니가 도와줘서 괜찮아. 친정 언니 말고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데. 나도 시간 많거든요. 아, 이래서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구나. 감이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미란아, 고마운데 괜찮아. 나랑 언니랑 잘하고 있어. 에이, 그래도 가족끼리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미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욕심이라는 걸.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지영아, 어머니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네, 어머님. 내가 이렇게 사업 잘하는 줄 몰랐네. 우리 며느리가 대단해. 칭찬부터 시작하시더니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 힘들지 않겠니? 가족들이 좀 도와주면 어떻겠어? 지금도 친정 언니가 도와주고 있어서 괜찮아요. 친정도 좋지만 시댁도 가족이잖니. 우리 미란이도 요즘 시간 많고 민수도 주말엔 시간 되고.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주말에 배송 같은 거 도와줄 수 있지. 그리고 말이야, 지영아.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내가 키우는 채소들 우리 집 밭에서도 키우면 안 되겠니? 우리 밭이 훨씬 크잖아. 결국 이거였구나. 시댁 밭을 쓰게 되면 그들은 당연히 지분을 주장할 겁니다. 자기네 땅에서 키운 거니까요. 어머님, 지금 친정 밭도 제가 임대료 내고 쓰는 거예요. 시댁 밭을 쓰려면 똑같이 임대료를 드려야 하는데. 임대료는 무슨 가족끼리. 그냥 쓰면 되지.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니? 우리가 15년간 널 먹여 살렸는데. 또 그 말이 나오는구나. 먹여 살렸다는 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15년간 이 집안일을 다 했어요. 그게 서로 도운 거지 일방적으로 먹여 살린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이고 가족은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에휴, 돈 좀 벌더니 버릇이 없어졌네. 가족이 뭐가 중요한데 돈 하니? 어머님. 됐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화가 나신 채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좀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도와주려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얻어먹으려는 거지. 가족인데 그게 얻어먹는 거야? 그럼 15년간 내가 여기서 일한 건 뭔데? 그것도 얻어먹은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나였구나. 성공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건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성공에서 한 몫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실패했을 땐 비웃고 성공하니 얻어먹으려 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딸 서윤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까 할머니랑 싸우는 거 들었어요. 엄마가 옳은 거예요.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했어요. 엄마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저를 지켜주고 있었다니. 고마워, 서윤아. 엄마, 우리 힘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제가 일궈낸 것을 지켜내겠다고.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나오든 전 흔들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더 힘들어지겠구나.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달라진 건 좋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 신호였던 거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더 집요하게, 더 교묘하게 제게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5년간 견딘 여자였으니까요. 이제는 싸울 줄도 아는 여자였습니다. 손에 낀 낡은 장갑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장갑은 제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더 큰 시련이 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 전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걸. 그 일이 일어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피했어요. 아침 인사도 건성으로 받고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죠. 냉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방에 들어가면 방문을 쾅 닫으셨고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했지만 한편으론 편했어요. 말을 걸어오지 않으니까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시누이 미란도 와 있었고 남편도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영아, 앉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모였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이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게 다 우리 덕분 아니니? 네. 내가 15년간 우리 밭에서 농사 배우지 않았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었겠어? 우리가 다 가르쳐 준 거지. 뭐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농사를 가르쳐 준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내팽개쳤었죠. 그리고 말이야, 우리 밭에서 키운 채소로 장사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어머님. 제가 친정 밭 임대해서. 그래도 처음엔 우리 밭 채소도 썼잖아. 내가 봤어. 내가 우리 밭 상추 따서 팔던 거. 시어머니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몇 번 시댁밭 채소도 섞어서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업에 지분이 있는 거 아니겠니? 지분이요? 그래. 우리 밭에서 키운 농산물로 번 돈인데 당연히 나눠야지. 시누이 미란이 거들었습니다. 언니, 사실 우리가 가족이니까 참았지.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언니가 결혼 생활하는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비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농사 지식을 다 배워갔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빚진 거나 마찬가지죠. 빚이라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15년간 이 집 일을 다 했어. 그게 빚이야?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5년간 널 먹여 살리고 재워주고 농사도 가르쳐 줬어. 이제 내가 성공했으면 은혜를 갚을 때 아니야? 은혜라고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업 지분 50%만 내놔. 가족끼리 반반 나누는 게 공평한 거 아니겠니? 50%요? 그래. 그것도 적게 달라는 거야. 사실 우리 땅 없이는 내가 시작도 못했을 거 아니야.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당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구는 거야. 남편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그렇지. 우리 가족이 없었으면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었겠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가서 서류 가방을 들고 왔어요. 이게 뭐니? 보세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친정밭 임대 계약서예요. 제가 매달 임대료 내고 쓰는 거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종자 구매 영수증, 퇴비 구매 영수증, 포장재 구매 영수증이에요.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고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매출 내역이에요. 어느 밭에서 수확한 작물로 얼마를 벌었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시댁 밭 채소를 쓴 건 딱 3번, 총 매출의 2%도 안 돼요. 지영아, 더 보여드릴까요? 제가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친정 밭 가는 버스 티켓도 다 있어요. 시댁 밭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제가 15년간 이 집에서 한 일들도 계산해 볼까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아침 식사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밭일, 점심 준비, 저녁 준비. 하루 평균 14시간 노동이에요. 15년이면 76,650시간입니다. 지영아, 그게 무슨. 가사 노동 시급을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7억이 넘어요. 제가 그 돈 받은 적 있나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이 먹여 살렸다고 하셨죠? 그럼 전체 노동의 대가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너 지금 우리한테 돈 달라는 거니? 아니요. 그냥 저도 빚진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가족끼리 이렇게 따질 거야? 처음 따진 건 어머님이세요. 지분 달라고 하신 거 어머님이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저를 때리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남편이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는 게 아니라 저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이렇게 화나게 해서 어떡해. 당신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나보고 지분 50% 내놓으라는데? 가족이면 나눌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왜 이렇게 속물같이 굴어? 속물이라고. 남편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 아니야? 시댁보다 친정만 챙기고. 나 친정 챙긴 적 없어. 언니한테 도움받은 것뿐이야. 도움? 우리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거절했잖아. 공짜로 얻어먹으려던 거잖아. 뭐? 얻어먹는다고? 당신 진짜. 나 더는 못 참겠어. 남편이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아팠어요. 지금 당장 사과해. 엄마한테, 우리 가족한테. 나 아파. 사과 안 하면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 남편 맞나?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뭐? 나간다니까? 이 집 나갈게. 제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휴, 나간다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겠다고? 제 사업하면서 잘 살 거예요. 웃기고 있네. 혼자서 애 키우면서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해볼게요. 그래, 나가봐. 근데 말이야,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은 우리 거야. 우리 땅에서 배운 기술이니까. 법적으로 싸우면 이기는 건 우리야. 법적으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댁이 정말 소송을 걸 생각인가 봤어요. 어머님, 증거는 다 제가 갖고 있어요. 어머님이 지실 게 없어요. 증거? 너 참 웃기는구나. 15년간 우리 집에서 농사 배운 거 증거 아니야? 그건 증거가 안 돼요. 두고 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누이 미란도 저를 쏘아보더니 따라 들어갔고요. 거실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나갈 거야? 응. 이제 더는 못 살겠어. 당신이 후회할 거야.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다고. 해볼게. 그래, 해봐. 근데 서윤이는 데려가지 마. 여기서 키울 거니까.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혼자 나가는 건 좋은데 애까지 데려가서 고생시킬 순 없지. 서윤이는 내 딸이야. 내 딸이기도 해. 그리고 당신 혼자 애 키우면서 사업할 수 있어? 서윤이 생각해서라도 여기 두고 가. 애까지 빼앗으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서윤이는 나랑 갈 거야. 그럼 법적으로 싸워야겠네. 양육권 소송하자.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시댁과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남편까지 적이 되었고요. 심지어 제 딸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 것을 지키려고 한 게 잘못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어요. 손에 낀 낡은 장갑을 내려다봤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이 장갑처럼 제 결혼 생활도 이렇게 낡고 해져버렸네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일궈낸 것을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제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이제 정말 싸워야겠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제 권리를 지키고 제 딸과 함께 이 집을 나가겠다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곧장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잠도 안 자고 인터넷을 뒤져서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새벽까지 후기를 읽고 성공 사례를 확인하고 가장 유능하다는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담실에서 변호사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15년간의 시댁 생활, 무보수 노동, 사업 시작, 그리고 지분을 요구하는 시댁의 만행까지. 변호사님은 제가 준비해간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윤지영 씨, 증거가 아주 탄탄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15년간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측이 사업 지분을 요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윤지영 씨가 친정 땅을 임대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한 사업이니까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변호사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사업 지분 요구 및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통보. 그리고 역으로 청구했습니다. 15년간 제공한 가사 노동, 농업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요.
계산 결과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해도 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7억? 너 정신 나갔어? 우리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그럼 저한테 지분 50% 달라고 하신 건 뭐예요? 제 사업 가치도 수억인데요. 그건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런 거고. 전 더 이상 가족 아니에요. 이혼할 거예요. 뭐? 이혼? 네.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정말 이혼할 거야? 응. 당신이 서윤이 양육권까지 위협했잖아.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생각해보자. 늦었어. 난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소송 준비 다 됐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응.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해. 이제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15년간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 들어서니 시댁 식구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누이 미란까지. 조정위원님이 양측 주장을 들으셨어요. 시댁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피고인 가족은 원고 윤지영 씨에게 15년간 주거와 식사를 제공했으며 농업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사업은 피고인 가족의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반박했습니다. 윤지영 씨는 15년간 피고인 가족을 위해 하루 평균 14시간의 무보수 노동을 제공했습니다. 증거 1번부터 50번까지 모두 노동 기록과 사진 자료입니다. 테이블 위에 쌓인 증거 서류를 보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유기농 사업은 윤지영 씨가 친정 소유 토지를 임대하여 독립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피고인 가족의 토지나 자본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51번 임대 계약서입니다. 그래도 시댁 변호사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제공한 농업 지식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농업 지식 전수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씨는 대학에서 농업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제 학위증과 자격증을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님이 시댁 측을 쳐다봤어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시댁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윤지영 씨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서류를 한 장 더 제출했습니다. 15년간 제공한 가사 노동 및 농업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최저임금 기준 7억 2천만 원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7억.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조정위원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가사 노동도 엄연한 노동이며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군다나 하루 14시간 1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면 이는 과도한 노동 착취에 해당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당신이 먼저 법적으로 싸우자고 했잖아. 서윤이 양육권까지 위협하고.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시댁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선 그날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진실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재판장님 앞에서 저희 변호사님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15년간의 노동 기록, 사진, 증인 진술, 의료 기록까지. 원고 윤지영 씨는 지난 15년간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아왔습니다. 이는 모두 의료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재판장님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지분 50%를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이는 녹음 파일로 증명됩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땅에서 키운 농산물로 번 돈인데 당연히 나눠야지.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시어머니와 미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친정 소유 토지를 임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 사업이며 피고인 측의 기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장님이 시댁 측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측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시댁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은 원고 윤지영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댁의 사업 지분 요구는 기각됐고 이혼도 인정됐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갔고 남편은 양육비만 지급하기로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법원은 15년간의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3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15년간 제공한 노동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며 피고인 측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남편도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법정을 나서는데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변호사님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하셨어요. 윤지영 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이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아무도 윤지영 씨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법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손에 낀 낡은 장갑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이 장갑과도 작별할 때가 됐습니다. 15년간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던 이 장갑을요. 이제 새 장갑을 낄 시간이야. 그날 저는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며느리라는 족쇄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을 사는 시작이요.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후 저는 서윤이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친정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마당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죠. 넓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엔 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사하는 날 친정 언니와 부모님이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지영아, 이 집 정말 좋다. 햇빛도 잘 들고.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네, 엄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우는 게 아니라 웃을 일만 남았으니까요. 새 집에 짐을 풀고 서윤이 방을 꾸며주고 제 작은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컴퓨터를 놓고 선반을 달고 창가엔 작은 화분을 두었어요. 이제 여기가 내 공간이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업도 본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보상금 3억 원 중 일부를 투자해서 농장을 더 넓혔어요. 친정 언니도 정식으로 동업자가 되었고 직원도 3명 더 채용했습니다. 지영이네 유기농 밭은 이제 지영농장이라는 정식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포장 디자인도 새로 만들고 홈페이지도 리뉴얼하고 SNS 마케팅도 더 체계적으로 했어요. 그러자 매출이 또 올랐습니다. 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리고 7천만 원까지. 한 유기농 마트 체인에서 납품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지영 씨, 저희 전국 매장에 납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요? 물론이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막혀있던 물꼬가 터진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가장 행복했던 건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딸 서윤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때문이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식사하고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엔 둘이서 영화도 보러 가고 밭에 함께 나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이 일 재밌어. 나중에 엄마처럼 농사 짓고 싶어. 그래? 우리 서윤이가? 응. 엄마가 키운 채소 정말 맛있거든. 나도 이렇게 키우고 싶어. 딸의 맑은 눈을 보며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머리가 더 새셨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지영아, 우리 좀 들어가도 되겠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는 들이지 않고 현관 앞에 서 있게 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영아,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15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없으니 집안일이 안 돌아가. 밭일도 엉망이고 집도 엉망이고. 이제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겠어. 남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정말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3억 원 갚기가 너무 힘들구나. 우리가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혹시 조금만 봐줄 수 없겠니? 결국 이거였구나.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였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원 판결은 이미 확정됐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지영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요. 저 지금 정말 행복하거든요. 행복? 혼자서? 네. 혼자가 아니라 제 딸과 함께요.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친정 가족들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15년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들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지영아,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착취했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서윤이라도 생각해서. 서윤이는 저랑 정말 행복해요. 오히려 당신이 없어서 더 행복해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지영아, 가세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남편은 허탈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엔 15년간 끼고 다녔던 낡은 장갑이 들어 있었어요. 손가락이 다해지고 흙이 베어 색이 변한 그 장갑을요. 이제 정말 작별할 시간이야. 다음 날 저는 옛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대문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밭에 나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낡은 장갑을 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함께 남겼죠. 이제 당신들 손으로 직접 해보세요. 마이너스 지영.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15년간의 무게가 드디어 벗겨진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새 장갑을 샀습니다. 파란색의 예쁜 장갑이었어요. 손에 딱 맞고 부드럽고 따뜻한 장갑이었습니다. 이제 이 장갑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야.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제 농장에서 서윤이 친정 언니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농장은 더 커졌고 직원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유기농 레스토랑도 하나 열었고 농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죠. 무엇보다 저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요. 오늘도 새 장갑을 끼고 밭으로 향합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땅에선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생각합니다. 나는 해냈구나. 나는 이겨냈구나. 옆에서 서윤이가 저를 부릅니다. 엄마, 이 상추 봐. 정말 잘 자랐어. 그러네. 우리 서윤이가 잘 키웠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엄마랑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 서윤이를 꼭 안아줍니다. 제 딸이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라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녁 무렵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친정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영아, 들어왔니? 어서 씻고 와라. 네, 엄마.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친정 부모님, 언니, 서윤이, 그리고 저.
다들 하루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거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게 가족이었어요.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 보이고 저 멀리 제 농장이 보입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파란 장갑이 아직도 손에 끼워져 있네요. 이제 이 장갑과 함께 계속 나아갈 거야.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늦지 않았다는 걸.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킨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용기 내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지켜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저처럼요. 지금까지 인생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이야기 채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